자, 함수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죠. 극한. 극한이라는 단어의 뜻이 주는 의미가 얘들아 어떤 의미니? 무언가 막 끝까지 간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극한. 자,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는 함수의 이제 극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함수의 극한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수렴이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렴이라는 거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야? 뭔가 이렇게 모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쵸? 발산은 뭡니까? 뭔가 이렇게 퍼져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치?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수렴하고 발산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뭐를 내야 돼? 답을 내야 되는 거거든. 답을 내는 게 이제 목적이 되다 보니까 발산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험에는 발산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뭐만 나오냐? 수렴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수렴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x가 이제 a로 갈 때 함수의 수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함수를 배웠을 때 얘들아, 함수 값이라는 게 있지. 함수 값은 x 값을 말하는 겁니까? y 값을 말하는 겁니까? y 값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슨 값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 y값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고 했고, 결론적으로 극한이 됐을 때 뭔가 수렴을 했을 때 그 값이 있을 거거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극한값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 극한값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 y값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x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x라는 친구가 a로 갈 거야. 어디로 간다고 얘들아? A로. 그러면 A라는 값이 여기니까 A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좌측 방향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우측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지. 그쵸? 좌측에서 가는 방법의 값을 우리가 좌극한 값이라고 부르고, 우측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우극한 값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자, 좌측에서 가면 얘들아 A라는 값보다 작은 값에서 가요? 큰 값에서 가요? 작은 값에서 가지. 그걸 우리는 A 마이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A보다는 작은 값에서의 극한 값을 나에게 알려줘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X가 A로 다가갈 건데 A보다, 이거는 뭐냐면은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바로 우극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일단 수렴이라는 거는 뭐냐면 좌극한 값을 한번 우리가 보면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x가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y값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야. y값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fx가 a일 때 여기를 갖다가 a, fa라고 한번 해보면 극한값과 함수값은 차이가 있어요. 극한값은 뭔가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값을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극한값이라는 거는 근데 어떤 뜻이냐면은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거야. 누구는 아니고 a는 아니고. 다시 극한값은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거야. 근데 어디는 안 가? a는 안 가. 그러면 극한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y값은 어디를 목표로 다가갈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이 값이 a, fa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l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겠니 얘들아? fa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x가 a 좌극한에서 a로 다가갔을 때 여기는 l이라는 값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우측에서 한번 간단하고 치면 요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간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요렇게 다가가겠지. 이렇게.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다가가겠어? 여기는 이 점에 아주 가까이 다가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이런 거, 자, 좌측에서 가고요, 우측에서 가는데 하나의 어떤 목표값에서 이 두 개가 서로 뭐 하겠어 얘들아? 만나겠지. 그럴 때 우리가 얘를 갖다가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렴한다 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목표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목표를 우리는 극한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앞으로. 자, 일단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예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값은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l이라는 값은 x 이퀄 a에서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한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극한값이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호로는 뭐 이 리미트라는 게 리미트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 LIM이라는 이 기호가 붙으면 우리는 이제 극한이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극한을 나타낼 때는 목표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 x가 어디로 가느냐 그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x가 a로 다가갈 때 리미트가 붙으면 y 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라는 거는 뭐냐면 x가 2를 향해서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하면 여기가 1이면 이쪽에서도 다가갈 거고 이쪽에서도 다가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래프가 뭔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1에서의 좌측에서의 자극하는 이렇게 갈 것이고요. 우극하는 이렇게 올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거다. 이 목표 지점의 y 값을 우리는 극한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뭐 상수함수일 때는 뭐 x 어디에서 체크를 하든지 무조건 이 값이니까 이런 거는 뭐 이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단순한 거는 나오질 않으니까. 자,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x 이퀄 a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LIM이 붙으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극한값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극한값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하시면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함수값은 뭐라고 얘들아? 고정된 그 값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한값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느냐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 세 개 함수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fx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실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났던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x 이퀄 a에서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이 뭐 한 거야? 그래프하고 서로 다르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x 이퀄 a에서의 함수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x 이퀄 a에서의 극한값을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은 a를 향해서 요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극한값은 y값이기 때문에 y값은 그래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향해서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목표 지점 L이라는 목표로 따라간다. 그러니까는 L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극한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야. L을 향해서 다가간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Y값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여기 함수값이 이렇게 엉뚱한 값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함수값을 찾는 게 아니고 x가 a로 다가갈 때 y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가 극한값이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똑같이 l이라는 쪽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x가 a로 이렇게 양쪽에서 달려가면 y도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함수값이 따로 떨어져 있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든 극한값의 존재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선생님이 처음에 극한의 결과물은 수렴하고 발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렴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거를 말하는 거야. 어떤 특정한 값으로 좌측하고 우측에서 모아지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목표 지점이 좌측이든 우측이든 똑같은 지점을 향해서 간다 이런 뜻이 알겠지? 근데 발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뭔가 뻗어나가는 거야. 여기 한번 볼게요. fx가 함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모양을 뭐 가졌다고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뭐 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어. 알겠지?
그러면 A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면 Y값,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극한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A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기 있는 이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내가 얼마큼 클지 모르는 값으로 한없이 뻗어나가겠지. 한없이 뻗어나간다는 게 바로 무슨 말이냐?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천인지 백인지 만인지 억인지 존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발산이라는 표시는 이렇게 표시하면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무한대. 알겠죠? 그러니까 좌측에서 가도 발산해, 우측 가도 발산해. 이런 경우는 수렴하지 않고요. 발산이라고 말을 하고요. 수렴하지 않을 때는 극한값을 찾을 수가 없죠. 왜? 극한값이라는 거는 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그 어디가 극한값인데 얘네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없지.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 볼게요. fx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x가 a로 나는 열심히 달려갈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할 것이고, 이거는 무한대로 뭐 하겠다는 거야? 읽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래프가 얘들아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게. x로 이렇게 a를 향해서 왼쪽과 좌측과 우측에서 열심히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y값, 극한값은 한없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얘들아? 내려가고 있어. 그치? 무한대로 가기는 가. 한없이 뭔가 무한대로 가기는 가는데 내가 무엇은 판단할 수 있어? 양의 방향으로 가는지 음의 방향으로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 무한대는 수는 아닙니다. 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양수인지 음수인지. 사실 수라는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양의 영역으로 가는지 음의 영역으로 가는지는 뭐 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뭔가 음의 영역으로 무한히 뻗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뭐 한다는 거야? 않는다 라고 나는 말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보기 1번. 지금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라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은 약간 개념적인 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유리한 거는 맞아. 그런 생각을 해봐라. 너네가 문제를 푸는데 모든 함수 그 상황마다 그래프를 다 그려가지고 풀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래서 수투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이미지가 중요해. 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야.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지가 않거든. 여기 한번 봐봐. 자 어쨌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들아 여기 절대값이 없다면 처음이니까 천천히 갑시다. 절대값이 없다면 이거 무슨 함수죠? 유리함수죠. 모르는 건 아니야. 그치? 고1 때 배웠던 유리함수야. 근데 절대값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 아 여기는 이게 이제 y라고 한다면 y값이 무엇은 될 수가 없겠구나? 음수는 될 수가 없겠구나 그 얘기지. 그리고 여기는 1은 내가 이게 통째로 절대값을 씌워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왜 그러냐면은 양수인 거는 절대값을 씌우든 내가 상황에 따라서 끄집어내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그려봐 그러면은 100이면 다 못 그려요. 왜? 일부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얘가 음수라면 당연히 어쩔 수가 없지만 얘가 양수라면 우리가 통으로 절대값을 씌워서 뭐 할 수가 있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x 빼기 1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당연히 그릴 수가 있겠지. 적은선이 몇 콤마 몇이야? 1,0이겠지. 1,0이니까 1에다가 이렇게 치시고요. 0에다가 이렇게 치시고 얘가 뭐니까? 양수니까 당연히 1쪽하고 3, 3쪽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충분히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씌웠다는 얘기야? 절대값을 씌웠죠? 절대값을 씌웠다는 뜻은 무슨 뜻이지? 음수인 쪽을 꺾어 올려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극한값이라는 건 얘들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함수값도
어떤 특정한 값만 내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뭐 F3이면 3에서의 Y값이 얼마야? 이런 거잖아. 그쵸?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X가 1이다 그러면은 1이 아닌 나머지는 얼마를 갖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따질 것이고 존재하지 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가장 크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먼저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발산하면은 걔는 무조건 뭐라고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수렴을 해야 그 수렴하는 얼마 값을 우리는 극한값에 얘기를 할 거니까. 알아듣겠지?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는 것이 만약에 이해가 여러분이 되신다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발산하니까 1에서 발산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걔를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프를 딱 그려가지고 이거 한 문제 풀려고 그래프 이거 그려가지고 풀다 보면은 뭐 감당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1에서의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있다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배울 건데 좌극한은 쉽게 말하면 1이라는 값을 내가 체크를 해볼 건데 1보다 조금 작은 거 예를 들어 0.9 정도 이 정도 체크해 보는 거야 그냥. 알겠지? 0.9 정도 체크해 보는 거야. 또는 0.99 정도 이 정도로. 아시겠죠? 자,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1에서의 좌극한이라는 건 항상 체크하려고 하는 그 값보다 조금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극한은 내가 체크하려는 값보다 조금 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1에서의 좌극한은 x자리에 뭐 집어넣는 건데 0.9를 한번 집어넣어보면 0.9 빼기 1이면 뭐가 되겠어? 0.1이겠지. 그쵸? 0.1은 10분의 1이고요. 10분의 1분의 1은 뭐가 되겠니? 10이 되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 좌극한이 0.9가 아니고 0.99라면 당연히 100분의 1이 될 것이고 100분의 1은 뭐가 되겠습니까? 100이 될 것이고 0.999라면 1000이 될 것이고 0.999라면 만이 될 것이고 이해되죠? 감이 오지 얘들아? 그래서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 전체 값은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 발산하겠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마찬가지겠죠? 1보다 큰 쪽에서 간다. 그러면 더 편하지. 절대값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무언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야 실험하는 거야. 근데 점점 얘가 10이었다가 100이었다가 1000이었다가 만이었다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얘는 당연히 발산하겠구나 라고 딱 하고 넘어가면 끝나요. 근데 결론은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쉬워. 너무 쉬워요. 아니 쉬운 걸 떠나가지고 학교에서는 극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극한 값을 구하라는 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면 돼? 수렴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발산한다라는 답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이해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참고적으로 얘들아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자, 여기 있는 이거 봐봐. 개념을 잘 들어야 돼 처음에. 그래야 이제 눈으로 딱 보고 바로 발산 수렴이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분수잖아 얘가. 그치? 분수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얘 갖다 주면 되겠지. 그쵸? 얘 갖다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고요. 분자는 무조건 뭐가 되죠? 음수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은 다 뭐라는 게 딱 바로 직관이 와야 돼? 음수값이라는 게 다 직관이 와야 돼. 맞죠? 그리고 자, 분수는 분자와 분모의 수의 비야 비. 알겠어? 그래서 분자가 뭐하면 분자가 만약에 커지면 아니 분자가 뭔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분자가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인 값은 뭐가 되겠니? 작아지겠지. 예를 들면 100분의 1하고 1000분의 1 누가 더 작아? 1000분의 1이 작아. 맞죠? 그쵸? 그런데 분자가 1인데 분모가 1이었다가 10분의 1이었다가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만약에 점점 작아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전체적인 값은 뭐가 되겠니? 커지겠지. 10분의 1분의 1은 10이고 100분의 1분의 1은 100이고 1000분의 1분의 1은 1000이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뭔가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의 변화가
작아진다. 그러면 전체 값은 뭐 한다? 커진다. 이게 이제 약간 반비례하고 연관 지으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쵸? 그리고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모가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 전체 값은 뭐가 된다? 작아진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얘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려면 분모는 전체 값하고 어떻게 움직여? 반대로 움직여. 맞죠? 그러니까는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가 작을수록 전체 값은 커지는 거야. 나는 전체 값이 중요해. 왜? 전체 값이 함수 값이든 극한 값이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 분모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값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분모에 만약에 미지수 x가 있으면 반비례다라고 우리가 중1 때 배워서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분모에 이렇게 x 제곱이 있어. 뭐 x가 있든 x가 제곱이 있든 세제곱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함수는 뭐가 된다고 보면 돼? 반비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비례가 된다고 했는데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얘들아?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0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반비례니까 전체적인 분모값은 굉장히 작아지겠지. 그러면 전체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잖아.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는 뭐 하겠구나? 아, 발산하겠구나. 발산하는데 여기 있는 뭐 덕분에? 마이너스 덕분에 어떻게 발산한다고? 음의 방향으로 발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얘기 좀 잠깐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x가 얘들아 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간다면 a로 만약에 간다면 항상 가는 방향은 몇 가지라고 얘들아? 두 가지라고. 그 기준선의 좌측 방향에서 갈 수 있고 우측 방향에서 갈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좌측 방향에서 가는 걸 좌극한, 우측 방향에서 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우극한 이렇게 부를 거야. 그 다음에 x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싶다 그 얘기야. 수투는 개념 수업할 때 뭐 여러분들은 뭐 결석을 안 하겠지만 결석을 좀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 좀 서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빠르잖아. 근데 이게 영상에 녹화가 잘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좀 빠지지 말고 좀 뭔가 아파도 수업을 꼭 참석하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 x축이고요. 얘가 지금 y축이다. 그렇지?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 있대. 어쨌든 간에. 그러면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얘가 한없이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거든. x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y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거든. y값은 여기 있다가 쭉 한없이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렇게. 근데 이게 한없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느낌에 지금 여기 있는 선이 무슨 선으로 보여요? 정근선으로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x가 무한대로 쭉까지 가면 y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겠니? 네. 반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방향으로 한없이 다가가. 그러면은 그래프는 여기에서 이렇게 다가가겠지. 그치? 그럼 얼마의 값으로 다가가는 걸 알 수가 있겠어? 베타 값으로 다가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 여기다 써서 들어가요. 써도 돼요. 자, 뭐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자, 좀 봅시다. 무한대와 무한소라고 되어 있는데 무한대는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겁니다. 한없이 커지는 게 무한대고요. 무한소는 그거의 반대. 한없이 작아지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이렇게 없다라는 표현은 수가 0이잖아요. 그치? 근데 무한소는 0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무한대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수보다 사실은 뭐 더 클 수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무한소하고 0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겁니다. 알겠지? 0은 아니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우리는 무한소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 얘기고요. 자, 정확한 우극한 얘기 좀 한번 합시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어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fx가 얘들아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x가 a를 향해서 다가갈 거야. 실제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서
다가가는 경우를 많이 공부합니다. 많이 공부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경우에 무한대나 다시 어디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특정한 값으로 간다고 하면 반드시 왼쪽 오른쪽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를 향해서 다가간다고 하면 a보다 작은 쪽 a 마이너스 a보다 큰 쪽 a 플러스가 있는 거야. 그치?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식의 함수를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 극한에서는 이 함수 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래프들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위치에서의 극한을 내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어떤 그래프도 많이 주는데 식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a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 큰 거부터 할게.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한 값은 누가 중요하다고? y값이야. 누구 값이라고? y값. 그러니까 그래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고 그러면 얘가 a에 거의 가까이 다가가면 얘는 어디 값에? l이라는 값에 다가가겠지. 그래서요 x equal a 풀 우극한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l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셨어요? 반대로 좌극한 이렇게 다가갑니다. 다가가면 y값은 이렇게 다가가서 어디에 다가가는 걸 수 있어? m에 다가가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l이라는 값과 여기 있는 m이라는 값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다르면 우리는 이 x equal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왜가 붙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약속이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한 값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작은 쪽과 그거보다 큰 쪽에서 x로 이렇게 다가갔을 때 y값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다가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극한을 배우는 목적은 극한만 배우고 땡이 아니고 극한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를 공부를 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는 연속 아니야. 연속 아니잖아. 뭔가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렇게 끊어졌잖아. 그렇지? 그래서 극한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단원에서 연속을 공부를 하고 이 극한과 연속을 통합을 해가지고 미분이라는 걸 배울 거야 우리가.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약간은 부담 갖지 말고 들어도 돼요. 나중 되면 되게 쉬운 얘기인데 처음이니까 조금 어렵게 들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렇게 같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러면 x equal 잘 봐봐. x equal 0에서의 극한값이 얼마니?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x equal 0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아니요. 0에서는 하지. 이렇게. 그치? 0에서 존재해. 여기는 이 fx는 모든 값에서 존재를 해. 어디 빼놓고? 1만 빼놓고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는 어디서 내는 거야? 여기서 내겠지.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알겠니?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자. 만약에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얼마입니까? 좌극한 값은 얼마야?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잖아. 그치? 그러면은 y값은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여기를 목표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앞에 봐. 여기 봐. 책 보지 말고 그냥 여기 봐. 자, 1의 우극한은 x가 이렇게 갈 때 이 부분에 있는 y값의 변화니까 이렇게 와서 1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1의 우극한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2고 우극한은 뭐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야.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좌극한 값, 우극한 값은 어떻겠어 얘들아?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존재하겠지 그거는 무조건.
그 부분에서 만약에 함수 그래프가 아예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의가 만약에 돼 있다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은 각각 존재하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 그 두 개가 서로 같아야 우리는 x 이퀄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뿐인 거고. 알아들었지? 자, 여기 볼게요. 함수값과 극한값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부터 판단해 보자 얘들아. 일단 함수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자, 얘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해요. 함수값. 얘 함수값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근데 다만 그래프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이 따로 존재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함수값 존재하지 않죠. 극한값은 x 이퀄 a에서 극한값은 어떻겠어 얘들아?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얘들아, 어떤 이렇게 그래프가 쭉 가다가 뭔가 하나만 빵꾸가 딱 뚫려 있어.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이게 끊어져 있기는 끊어져 있는데 하나만 똑한 이게 단추 하나만 딱 떨어져 있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무조건. 아까처럼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겠지.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당연히 뭐하니까 다른 y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만 이렇게 구멍만 딱 뚫렸다고 하면은 a에서의 좌극한 값이나 우극한 값이 서로 뭐하니까 같으니까 얘는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뭐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함수값 존재하죠. 극한값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한다고. 우리한테 앞으로 그래프를 주고 나서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면 어떤 경우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예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경우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론 그 하나 정도만 이렇게 펌프가 나 있는 경우는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아예 끊어져 있어도 존재할 수 있는 어? 아예 끊어져 있어도 존재할 수 함수값 함수값? 아 이렇게 끊어져 있어도 극한값? 네.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자 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왔다 이게 내려가 이렇게. 이쪽에서의 극한값은 얼마야? 얘잖아 얘. 여기서의 극한값은 얘잖아 얘. 이 두 개가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의 두 값이 뭐 할 때? 같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는 된다고 이렇게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됐다 해볼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갈 거잖아. 얘도 이쪽으로 올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된다고 얘는. 근데 이건 안 된다고 이거는. 끊어져 있으면 안 돼. 왜? 여기서의 y값과 여기서의 y값 서로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끊어져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게 구멍 하나 나 있는 거는 다 존재합니다.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끊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걔는 무조건.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한번 생각해보자.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있어? 이어져 있지. 그쵸? 이어져 있으면은 어디에서 내가 체크를 하더라도 극한값이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존재하겠지. 자, 유리함수. 유리함수 끊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유리함수. 몰라요? 유리함수 그래프 끊어져 있어? 이어져 있어? 끊어져 있잖아. 어디에서 끊어져 있어? x 이퀄 정근선에서 끊어져 있지. 그쵸?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일까? 거기에서만 존재하지 않겠지. 나머지에서 체크하면은 걔는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거. 그럼 당연히 어디서만 존재하지 않아? 분모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분모가 0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x값이 정의되지 않는 곳에서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무리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선생님 이렇게 해야지. 출발이 여기 있으면 출발이 여기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정의역이 정의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연속함수잖아.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서든 다 존재하겠지. 정의역이 존재되는 범위 안에서는. 알아듣겠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수2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을 다루는 게 바로 미적분이야,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뭐만 다룰 거냐면 기껏 해봤자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유리, 무리 이 정도.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조금 더 기반으로 해가지고 3차 함수, 4차 함수를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아셨어요? 일단 그 정도 보세요. 그런데 여기 봐봐. 다항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는 뭐하고 뭐 배웠어요? 대답 좀 해봐. 뭐하고 뭐? 1차하고 2차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무리함수는 다항함수 아닙니다. 유리함수는 다항함수 아니에요. 다항함수라는 거는 알죠? x가 분자에 있고, 그치?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다항함수는 이어져 있어. 끊어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극한, 자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항상 서로 같아요.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한값을 구하라고 할 때 그 극한값이 뭐하고 똑같아? 함수값하고 똑같아. 봐봐 얘들아 이거 처음에 이해만 좀 잘하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2차 함수야. x 이퀄 여기에서의 x 이퀄 a에서의 극한값을 나에게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잘 들어봐. 극한값을 나에게 물어봐. 그러면 이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뭐합니까? 똑같죠? 뭐하다고? 똑같다고. 극한값은 이렇게 다가갔을 때 이렇게 다가갈 거고 결국에는 일로 다가갈 거 아니야. 우측에서 이렇게 갈 때도 이렇게 갈 거니까는 이쪽으로 다가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극한값이야. 그런데 블렁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쪽에서는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극한값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좌극한값을 구하고 우극한값을 구하고 그것이 같은지를 체크해서 구하는 거거든. 근데 함수값은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x에다가 숫자만 집어넣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뭐가 훨씬 더 편해요? 당연히 함수값이 편하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1차 함수나 2차 함수,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게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끊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함수값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런데 유리함수는 왜 안 된다고? 끊어져 있다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뭐만 알면 되냐? 어디에서 끊어져 있는지만 알면 되겠지. 어디서 끊어져 있다고 했잖아? 분모가 0이 되는 값에서. 분자하고 상관없잖아. 분모가 0이 되는 값만 아니면 그냥 유리함수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구하는데 함수값 구해버리면 그게 극한값이야. 알아듣겠니?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x 이퀄 1에서의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좌극을 구하고 우극을 구해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고 x 이퀄 1에서는 어차피 얘들아 뭐 있어? 1에서 연결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의 함수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극한값이 된다. 이거 말하는 거라고. 유리함수라고 무조건 우리가 따로 구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야.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좌극과 우극을 우리가 뭐 해야 돼?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fx가 x분의 절대값 x야.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절대값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작을 때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결국에 여기 있는 이 fx, x분의 절대값 x라는 거는 그렇게 체크를 내가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인정합니까? x가 0보다 크면은 그냥 x로 나오니까 1이 될 것이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디에서만 존재하지 않을까? x 이퀄 0에서만 존재하지 않겠죠. 0에서 말고 나머지 값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통상 보면은 광주고는 가우스 자체를 아예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화는 나와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가우스 X 이 정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식인 건 여러분이 알아 몰라?
알지? 알죠?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뭔가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느냐를 물어볼 때 포인트가 뭐냐면 그 부분에서 함수 그래프가 끊어져 있을까? 아니면 이어져 있을까? 생각하면 된다고. 포인트가 그거라고. 알아듣겠어? 그러면 가우스 함수는 얘들아 어디에서 끊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x 이퀄 정수에서 끊어져 있겠지. 다시 x 이퀄 어디에서? 정수에서. 정수에서만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물론 여기에만 또 막 EX가 들어가고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낼 일이 없으니까 어쨌든 가우스 함수는 정수 부분에서 끊어집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정수에서의 극한값을 물어보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나 뭐 무리수에서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은 걔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함수값을 가지고 극한값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 그거야. 쌤이 지금 왜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학교에서는 보통 그래프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왜?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 쌤이 비정상이고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모든 건 마찬가지야.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왜 그렇다라는 이해만 되면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가 머릿속에 그래프가 어느 정도 그려져야 되는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 식도 여러분한테 있다고. 만약에 여러분 분모의 x 세제곱이 나와 그런 거 그려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예측을 내가 조금 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 거고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 선생님이 말한 게 바로 뭐야? x 위치가 분자냐 분모냐 특히 이제 분모일 때가 많은데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사실 가장 난이도 하의 단계에서 그렇게 푸는 거고 그 값에 전후 값을 넣었을 때 y값이 같아지겠느냐 아니면 달라지느냐만 체크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선생님 말은. 자 이거 봅시다. 1번 문제. 이 앞부분이 가장 쉬워요. 당연히 극한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연속이 조금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당연히 미분 조건이 더 어려운 거야. 뒤로 갈수록 어려워. 근데 이제 앞부분이 처음에 딱 뭔가 이렇게 안 오는 거는 그냥 약간 전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배운 걸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뿐이야. 전혀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함수 그래프가 있대요. 이거 뭐 별 중요하지 않아요. 함수 그래프는 지 맘대로 주는 거야 출제자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뭘 구하라 그랬냐. 이거 얘들아 뭐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야. 알겠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자.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우극한은 플러스잖아. 즉 큰 쪽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자, x가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나는 실제 누가 중요하다고 얘들아? y값이 중요하다. y값. 알아듣겠지? 그 y값은 그럼 어떻게 가느냐? 그 얘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도착 예상 지점에 누구를 보면 되는 거야? y값이 얼마냐? 그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0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얘는 우리가 뭐라고 읽으면 돼?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가잖아, x가. 그렇죠? 그럼 y는 당연히 이렇게 가고 도착 예정 지점에 y값이 얼마냐?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풀은 뭐야? 1이 여기 있고요. 우극한이니까 요렇게 갈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의 y값은 요렇게 이 지점을 향해서 갈 거고 이 지점은 얼마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죠. 1.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1마니까 1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가면 그래프는 요렇게 가서 목표 지점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얘들 우리가 뭐라고 읽으면 돼? F0. F0은 앞에 뭐가 없어? NIM이 없지?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바로 뭐야? 함수값이야. 무슨 값이라고? 함수값.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니 얘들아? 1이지 1. 뭐라고? 1. 1. 됐죠?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0을 향해서 가겠다 이 뜻이잖아. 0의 좌극한이야. 좌극한.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니까 y값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2번처럼 나와요. 2번처럼 나오면 여러분 그 선생님 표현상 한쪽, 두쪽, 세쪽, 네쪽이라고 얘기를 할게. 알겠니? 이 정도로 나오면은 약 한 두 쪽에서 세 쪽 건너 사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의 상황을 보시고 아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구나 판단하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2번 이것까지 보시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fx가 얘들아 어디에서만 문제가 생겼어? 어디에서만 문제가 생겼니? x 이퀄 1에서만 문제가 생겼지. x 이퀄 1이 아닌 곳은 다 이어져 있잖아. 이어져 있는 거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 싸워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쪽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판단할 때 당연히 뭘 판단하는 거야? 문제가 생긴 곳이 어디냐, 즉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더듬냐? x 이퀄 1이 문제가 생긴 곳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 봐봐. 이거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봐봐. 이 문제 푸는데 1분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이건 진짜 한 15초, 20초 풀 수 있어야 돼. 자, 1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치? 근데 여기 봐봐. 1에서 뭘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가 뭐 한다고 돼 있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봐. 얘가 존재한대. 말이 돼, 안 돼? 안 돼. 누구만 놓고 보면? fx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여기는 fx하고 여기는 gx가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어? 곱하기 상태로 돼 있지? 자, 봅시다.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있는 친구를 이 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선생님 풀네임을 한번 설명 쭉 해볼게. 천천히 그냥 어직대로 x 이퀄 1에서 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치? 극한이 존재한 존재 여부는 그럼 나는 좌극한을 구해볼 거고 우극한을 나는 구해볼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좌극한이라는 거는 뭐냐면 1이니까 자 1로 요렇게 갔어.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y값은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gx는 내가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그냥 1 집어넣으면 돼요. 왜? gx는 몇 차 함수라 그랬어? 1차 함수. 1차 함수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극한값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함수값하고 똑같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g 뭐가 되는 거니? 3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우극한을 구해보면 요렇게 다가갈 것이고요. 얘는 요렇게 왔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 얘들아? 1. 맞죠? 그러면 1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 1 우극한 넣어봤자 g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이거에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좌극값과 여기 있는 우극값이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g3하고 그냥 g3이 같아야 돼.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있지. g3이 뭐면? 0이면. g3이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어차피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gx가 몇 차 함수라고? 1차 함수. 그러면 얘를 보니까 gx는 어디를 지나? 1,1을 지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 이제 이런 문제 쌤이 이렇게 풀어야 돼. 얘를 보니까 fx는 괜찮아.
fx는 극악값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존재한다고 우긴 이유는 얘네 둘이가 곱하기 관계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는 g 뭐가? g 3이 반드시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예요. 0이 돼야 알파 곱하기 0과 베타 곱하기 0이 뭐 할 수 있으니까? 같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g 뭐가? 3이 0이니까 3,0 이 두 점을 지나는 게 바로 gx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gx라는 거는 기울기 뭐 2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x 하시고요. 1 집어넣을 때 2가 나오니까 플러스 3이 바로 내가 찾는 gx가 된다. 그러면 g 마이너스 5의 값은 마이너스 5 더하기 3이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 여기 보니까 fx가 잠깐만 fx가 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지, 그치? 그러니까 2보다 큰 쪽은 얘를 사용하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은 얘를 사용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x equal 2에서 얘가 뭐 한다고 얘들아?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치?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fx 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2보다 큰 쪽에 있는 경우나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 얘네들 각각은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야. 그치? 맞죠? 왜냐면 2차 함수고 1차 함수니까. 그럼 다항함수일 때는 내가 알고자 하는 극한값은 뭐하고 똑같다고? 함수값하고 똑같다고.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경우와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경우가 뭐 하면 되겠어? 같아지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요. 4-8 더하기 4라는 값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k 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니까 k 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어쨌든 가우스 절대값 이런 게 끼면 조금은 신경 써야 됩니다. 여기 볼게요. 얘들아 fx가 3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3에서의 극한값을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A는 누가 되겠느냐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3보다 크잖아. 그래 안 그래? 3보다 크면 여기 있는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 x가 3보다 크다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될 거니까? 양수가 될 거니까. 양수의 절대값은 폼이죠. 아무 의미가 없죠. 맞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fx 함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얘는 x 빼기 3이고 얘는 인수분해 하셔서 약분하시면 x 더하기 뭐만 남아? 3만 요렇게 남는 이거나 얘는 똑같겠지. 그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a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에서의 존재 여부는 여기다가 3을 집어넣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3보다 크지 얘들아. 3보다 큰 쪽에서 3을 집어넣는다라는 거는 3의 우극한의 의미야. 우극한. 큰 쪽으로 한번 체크해본다 그 뜻이니까. 그러면은 자 좌극이 있고요. 우극이 있고 두 개가 같아야 존재하는 건데 여기다가 3을 집어넣는 거는 3보다 큰 쪽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항상 그냥 A라는 상수함수니까 그러니까 얘는 A가 된다.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A 값은 뭐가 답이다?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이거는 발전 문제 한번 풀어줄게 한번 봐봐. 선생님 발전 문제는 모든 문제 다 풀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에 조금의 의미가 없는 건 냅두고 의미 좀 있는 거 선생님 그만 풀어줄게요. 다 풀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얘들아 fx 함수라는 게 여기 잘 봐봐. 여기 이렇게 되겠다. 여기를 x equal 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x equal 4라고 할게. 알겠지? 그러면 x equal 1보다 작거나 4보다 큰 쪽은 1차 함수야.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어. 알겠지? 뭐 하여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 이건 몰라. 알겠지? 그냥 이렇게 예상하는 거야. 그 다음에 x equal 1에서는 0이래. 그쵸? 그러면 얘가 뭐 여길 수도 있고 뭐 여길 수도 있고 뭐 몰라. 알겠지?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는 이거 2차 함수야. 됐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포인트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자 봐봐.
2라고 4에서 모두 존재한대.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의 의미는 우리한테는 뭐라고? 뻥크는 나도 되지만 뭐는 안 돼? 끊어져 있으면 안 돼 이 뜻이야. 극한값의 존재 여부는 뻥크는 나도 돼. 하나 값이 없는 거는 상관이 없다고. 근데 그래프가 끊어지는 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이차 함수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4에서는 뭐가 되지만 1에서는 안 될 거 아니야. 끊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러려면 1과 4에서 모두 존재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이차 함수가 얘가 지금 어쨌든 x 이퀄 2에서 그거니까. 그치?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차 함수가 이렇게 1에서 4에서 뭐 해야 돼? 정확하게 1차 함수하고 만나는 형태의 모양이 돼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는 무슨 의미니?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는 1에서의 좌극한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좌극한이고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는 그러면 무슨 의미야? 1보다 큰 쪽에서니까 우극한의 의미가 되겠지. 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4 더하기 5니까 A, B, C이 하나 나온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집어넣는 거는 4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4에서의 뭐가 되는 거야? 우극한이 되는 거야. 그냥 야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와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같아. 여기다가 4 집어넣는 거와 여기다 4 집어넣는 게 같아. 이렇게 암기해도 문제 풀 때는 아무 지장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넣어서 푸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이제 더 심한 문제로 가거나 그런 문제들을 알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냥 뭐 1 넣고 1 넣자 뭐 4 넣고 4 넣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쌤이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1 넣는 게 여기다가 1 넣는 게 뭔지 여기다가 4 넣고 여기다 4 넣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체킹하자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b가 되겠지. 오케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16 마이너스 16 더하기 5가 되겠지.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a, b식 몇 개가 나옵니까? 2개가 나오니까 a, b 값을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자,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 볼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아, 여기다가 읽는 거 읽는 게 같아야 돼. 여기다가 사는 거와 여기다 사는 게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이런 걸 주는 친구도 있다. 선생님 여기 1의 이퀄이 없는데 1의 이퀄이 없는데 여기다가 1 넣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라는 걸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맞잖아. 여기 1이 없는데 왜 1을 집어넣냐 그 얘기야. 그치? 왜 그런다고? 왜 그런다고? 나에게 주어진 함수가 무슨 함수라면? 다항함수라면. 무슨 함수라면? 다항함수라면. 내가 실제 구하는 거는 함수값이 아니고 뭐예요? 극한값이야. 그치? 근데 나는 여기다가 1 넣는 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1보다 작은 쪽이니까 1에서의 좌극한 값을 난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뭐니까? 다항함수니까. 뭐니까? 다항함수니까. 아, 1에서의 좌극한 값이나 1에서의 뭐나 함수값이나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어도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 볼게요. 3번 문제.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네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아까까지는 얘가 x였으니까 좀 편했어. 그치? 근데 얘는 x가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이렇게 보자. 얘들아 f x 빼기 1을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f 마이너스 1 더하기 x라고 봐도 되겠죠. 그쵸? 빼기는 어쨌든 불편해. 빼기는 불편해. 뭐가 편해? 더하기가 편해. 더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즉 x값에다가 마이너스 1만 뭐 한 거야? 그냥 더한 거야. 알겠니? x에다가 얼마 집어넣을 거야? 0마. 뭐라고? 0마. 얘가 0마야.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뭐 했어? 더했어. 그러니까는 0마면은 요렇게 가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1만큼을 더했지? 그러면 당연히 뭐야? 한 칸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즉 이거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 마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돼요? 잘 안 돼요? 다시. 쪼시기 때문에 배려보네. 잘 들어봐. 이거 한 번만 딱 이해하면 된다고. 이거 원래 다 치환해서 문제를 풀거든? 이렇게 풀면 시간 오래 걸리고 안 돼. 잘 봐. fx 빼기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가 0마. 그치? 0 말하는 거는 여기 정도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0마니까.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만큼 뭐 했어? 더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 줄 이렇게 가야 될 거야. 한 칸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결과물이 뭐냐고. 마이너스 1마가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라고.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저각하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와서 여기 값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2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처음에 잘 들어라. 해설지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에 끝내야 돼요. 별거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0풀이야. 그러면 이거 더하기는 뭐 간단하지 그냥. 0풀에다가 1 더한 거잖아 그냥. 그럼 1풀이겠지 뭐 그냥. 그쵸? 그럼 1풀이면은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뭐가 되냐?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문제는 2번이야. 2번 잘 봐. 이런 거는 한 번씩만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잘 보세요. x가 뭘로 가고 있어, 얘들아?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치? 그쵸?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이제 뒤에 조금 그 부정형 계산을 좀 우리가 배우면 좀 쉽긴 한데 x분의 x가 있다면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겠지.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약분이 돼가지고 1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x분의 2x가 있어. 알겠어?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뭐가 되는 건 2무한대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약분해가지고 뭘로 봐도 된다고? 2로 봐도 된다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x분의 x제곱이 있어. x가 무한대로 가. 알겠지?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무한대로 간다는 건 뭐냐면 x가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x제곱이라는 거는 x 곱하기 x 개념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이거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만 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제곱분의 x야.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무한대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없어진다고 치면은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아주 큰 수분의 1억분의 1은 뭐가 된다고 보면 돼?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극한값이라는 거는 그래서 너의 결과물이 얼마야가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너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가 극한값이야. 알겠니? 선생님 얘가 100만 분의 1이라고 해도 0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함수값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극한값은 뭐냐면 100만 분의 1이야. 그 다음에 1000만 분의 1이야. 그 다음에 1억 분의 1이야. 그러면 점점 x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어떤 값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냐고. 0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극한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 어디가 얼마야? 그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x가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차수가 같아. 뭐가 같아? 잘 들어라, 이거. 들어라. 앞에 봐. 이거 봐. 무한대로 갈 때 차수가 같아. 그럼 일단은 앞에 있는 개수값이야. 알겠어? 얘는 1이고 얘도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보면 돼? 1. 알겠니? 1인데 중요한 거는 1풀이냐 1마냐가 중요한 거거든. 알겠어?
1풀이냐 1마냐라는 건 무슨 뜻이죠? 1보다 조금 작은 값이니 1보다 조금 큰 값이니 그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건 누구 가지고 따지면 돼? 분자 분모 가지고 따지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1과 x 빼기 누가 더 큽니까? 분자가 커요? 분모가 커요? 분모가 크죠. 분모가 크다는 얘기는 1보다 작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네. 1보다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잘 들어봐 진짜 좀. 나 한 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얘는 그냥 f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1 마로 갈 때 fx 이거 말하는 거야. 얘를 치환한 거야. 그냥 이거를 t로 이거를 그냥 t로 치환해 버린 거야. 그냥 다시 볼게요. 자, 이게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엄청 큰 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x고 얘도 x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게 무한대일 때는 최고차항이 같으면 그냥 그 앞에 있는 개수로 뭐 한다는 거 간다는 얘기야. 알겠지? 개수로. 그러니까 얘가 x고 얘가 x니까 1로 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내가 풀마만 따져주면 되는데 풀마는 뭐로 따질 거냐? 분자값과 분모값인데 누가 커 그 얘기라고. 분자가 크잖아. 분모가 크잖아. 분모가 크니까 1보다 작겠지. 뭐 10분의 9 이런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맞죠? 그럼 얘랑 한번 연습해볼까? 얘는 그럼 누구일까? x제곱이 1이고 얘는 x제곱이 2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2겠지. 여기 얘네들 큰 의미는 없어. 자, 최고차항의 개수로 간다 그 얘기야. 최고차항의 개수로 간다. 그럼 2로 간다 이 얘기라고. 2로 가고요. 그럼 분자하고 분모하고 얘다 누가 더 크니? 분모가 크겠지. 분모가 큰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를 똑같이 2를 한번 곱해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상태에서 얘가 훨씬 더 크겠지. 알아들어? 또는 얘를 2로 묶어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그치? 그러면 이거 없는 상태에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겠지. 분모가 크면 얘들아 뭐라고? 마라고. 마. 분모가 크면은 마. 분자 분모가 똑같을 때가 정확하게 1이잖아 그냥. 그치? 분모가 크면은 마. 분자가 크면은 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1마니까 요렇게 가겠다는 뜻이고요. 요렇게 올라와서 쳐다보니까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이다 이 얘기야. 얘는 2마니까 2마는 작은 쪽에서 요렇게 갈 것이고요.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와서 여기를 쳐다보니까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두 개를 더해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3이 정답이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얘들아 어디로 가는 얘기니? 마이너스 1에 좌극한, 그치? 마이너스 좌극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야. 뭐라고?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우극한이지. 그런데 마이너스 2에다가 뭘 더했어? 3 더했지. 그쵸? 3 더하면은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1 풀이 되는 갈 수가 있겠네. 맞나요? 마이너스 2에다가 3 더하면 돼 그냥. 그럼 1이잖아. 그리고 풀은 풀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1풀이니까 1풀이면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오면 답이 얼마가 되겠어? 1 해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9번 문제는 좀 별표 치세요. 9번 별표 쳐놓고 중요한 게 있어. 아, 이거 선생님 변형해서 하나 해봐야 되겠다. 이 문제. 자, 이 설명도 좀 잘 들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얘들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잘 들어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3이 1이니까요 3 9 4
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있다. 리미트 x가 뭐 a 풀로 가고 있는데 f 여기에 f x 플러스 뭐 이런 형태가 있고요. 리미트 x가 뭐 a 풀로 가고 있는데 f 마이너스 x 풀 이런 형태가 있어. 지금 뭐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x 앞에 부호가 양수냐 부호가 음수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x 앞에 부호가 뭐이면 양수면 잘 들어라. 좋아라. 잘 들어라. x 앞에 부호가 양수면 여기 있는 좌극 우극은 바뀔 일이 당연히 없어요. 그냥 플러스 2만 여기다 갖다 주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a가 만약에 1이라면 얘가 1풀이라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앞에 부호가 양수면 그냥 2만 여기다가 갖다 붙여서 3풀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근데 만약에 x 앞에 개수가 음수야. 이거 당연히 잘 나오겠지? x 앞에 개수가 음수라는 거는 얘들아 x였던 게 마이너스 x가 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죠? y축 대칭이에요. 뭐가 일어난다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fx equal f 마이너스 x가 같다나 뭐 하면 y축 대칭함수로 이야기를 하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얘들아 마이너스 x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잘 봐봐. 여기 있는 2는 그냥 일단 갖다 붙여주면 돼. 2는 그쵸? 맞지? 근데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x 덕분에 마이너스 하시고 x가 얘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렇게. 그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마3 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3 이것도 얘가 부호를 뭐 해버리는 거야? 바꿔버려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3풀이야 3풀. 그렇지. 3풀이니까 어떻게 오고 있냐면은 요렇게 지금 오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 이게 붙었지. 그러면 이게 이 y축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된다고? 대칭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마3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가야 당연히 y축에 대칭 관계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앞에 거에 부호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방향도 뭐가 된다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라고. 결론은 하고 싶은 말은 됐지? 네. 자 풀어봅시다. 그럼 이거 잘 봐봐. 그럼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1 3 0 3이니까 3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가면 일단은 얘부터 해주고 선생님이 3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이너스 x 하면 얘들아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x 하면 마이너스 4 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 마이너스 덕분에 여기하고 여기가 다 바뀐다고. 됐지?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더해주는 거야? 3을 더해주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3 더해주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풀 이거를 계산하라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되겠어요? 네. 자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이제 이건데 이건 보세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자. 자, 이건 얘들아 어디 계산하라는 거야? 어디 계산하라는 거야? 이 마이너스 덕분에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는 얘기라고 해. 알았겠지? 네. 실제로 넣어보면은 이거 덕분에 앞뒤가 다 받게 된다고. 그럼 얘는 뭐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풀 계산하는 얘기라고. 됐죠?
확실히 알았지? 응.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가만히 보시면 하나는 무한대예요. 하나는 뭐니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치? 자, 일단 이 무한대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 보니까 1차, 얘 1차잖아. 그래 안 그래? 1차, 1차니까 당연히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1 되면 되겠죠. 앞에 개수끼리 따지면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풀만은 분자 분모 중에 누가 큽니까? 분모가 크죠? 분모 크면 선생님 뭐라 했어? 말하겠지. 그러니까는 얘는 1 막값을 체크하면 된다 그 뜻이야. 알겠지? 1막값 체크하면 요렇게 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가야 되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 2가 된다 체크하시면 돼. 그 다음에 중에 이거 보시.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지금 마이너스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마이너스면 내가 계산하기 안 좋으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넘겨버릴 거야. 알겠어? 네. 결론적으로 얘를 무조건 내가 뭘로 바꿀 거야? 플러스 무한대로 바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t는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네. 그쵸? 그러면은 t였던 애가 뭘로 바뀐 거니 얘들아? 마이너스. 마t로 바뀐 거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t를 뭘로 바꿔야 돼? 마t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t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편하게 얘하고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 알았어 얘들아? 4가 되는 거 알겠지? 그쵸? 그 다음에 풀마가 이제 중요한데 풀마는 잘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맞죠? 네. 이거 마이너스 4로 묶으면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됩니까? 그래 안 그래? 그쵸?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분자하고 분모가 누가 더 큽니까? 분자가 크죠. 누가 크다고? 분자가.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어? 네. 다시 한번 9번부터 좀 잘 좀 보세요. 얘가 이렇게 무한대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던 방법대로 그냥 t의 개수 비교해서 써주고 분자 분모 누가 크니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여기를 무한대 꼴로 바꿔줘라 그 얘기야.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t하고 여기 있는 t를 갖다가 당연히 마t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되겠지. 알겠죠? 그러고 나면은 4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어. 사실 여기서도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네. 그 대신 이제 풀마가 중요한데 풀마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여기 있는 마이너스 값으로 묶어내세요. 알겠어? 묶어내서 여기는 마사로 묶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똑같이 1차일 때 비교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알겠지? 그랬을 때 아 얘가 분자가 더 크니까 플러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풀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 4풀은 이렇게 오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가니까 얘 뭐가 되겠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이 된다.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우스는 사실상 응? 가우스 이거 다 해요. 자, 합니다. 일단은. 자, 가우스 함수 보세요. 자, 가우스를 좀 보면 극한값을 구하래. 근데 쌤이 이거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얘는 일단 그냥 가우스에다가 1만 더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어디서 내가 체크해보란 얘기야, 얘들아? 1에서 체크해보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 가우스가 나오면 어디에서만 불연속이, 어디에서만 다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수에서만. 어디에서만? 왜? 가우스 함수가 정수마다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보자마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 항상 얘들 극한값은 1에서의 극한값이니까는 자 1 우극한 1 좌극한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칙이야. 항상 원칙은. 알겠지? 그러면 1풀이라는 건 뭐냐면 1보다 좀 더 큰 거겠지 얘들아. 그럼 1보다 큰 거를 가우스 씌우면 얼마지? 1. 그래 안 그래? 알고 있죠?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만은 1보다 좀 작은 거 뭐 0.9 생각해보자. 0.9 가우스시면 얼마니? 0이지 0. 알고 있죠? 그럼 0 더하기 1이가 뭐가 되겠어? 1. 두 개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아.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1에서의 극악함을 따져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짐작해서 대략 그렇겠구나라고 감이 오는 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안 해놓은 거는 어쩔 수 없죠. 원칙대로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을 각각 구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1의 우극한을 구해보고요. 1의 좌극한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우극한은 1보다 좀 큰 거라고. 알겠지? 1보다 좀 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그냥 2분의가 되겠지 뭐. 1보다 큰 거라고 해서 뭐 1.5 이런 게 아니야. 1.0000000 이런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1 더했으니까는 뭐 2라고 봐도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1보다 크니까 1 가우스 씌우면 1이고요. 1 빼기 1이니까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되겠지. 되고 있니? 그래서 이 값은 0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1 말하는 거는 뭐 0.99999 집어넣으면 그대로 2가 될 것이고, 오케이? 0.9999 가우스 씌우면 0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이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 같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12번 이거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fx가 가우스 x의 제곱 더하기 a 가우스 x에 대해서 x 이퀄 2에서 값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알겠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이 풀 생각해보고 이 우극한 좌극한 생각해보겠다 그 얘기 알겠지? 그러면 이 풀이면 2점 얼마잖아 그치? 2점 얼마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니? 2가 되겠지 2를 제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4 더하기 얘는 그냥 2a 이렇게 되겠지. 가능하십니까? 그 다음에 2의 우극한은 여기다가 1.9 집어넣으면 얼마니? 1 맞죠? 1 제곱해봤자 얼마야? 1 여기다가 뭐가 되겠어? 더하기 뭐가 되겠어? a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2의 우극한, 2의 좌극한이 각각 이렇게 생겼고요.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가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넘어가면 A, 넘어가니까 A는 뭐가 답이야? 마이너스 4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Y값이 어떻게 돼, 얘들아?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 1로 가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성함수는 이거의 Y값이 이거의 누구 역할을 해야 된다고? X값. 그러니까 마일로 가는 게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니 작은 쪽에서 가니? 큰 쪽에서 가지. 네. Y값을 따져보면 맞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 그럼 Y값을 따져보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0풀에서는 여기 있는 이 fx가 바로 뭐가 되냐? 마1 풀이 돼야 되겠지. 되겠어?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gx에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마1 풀을 보면 되니까 마1 풀이니까는 요렇게 간단한 거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가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고 보면 돼? 1이라는 값이 바로 0에서의 우극한이다 그 얘기야. 자, 좌극한 한번 볼게요. 0 마니까 요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요렇게 갈 것이고 1로 가기는 가는데 1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성함수에서는 어디로 가느냐까지 따져줘야 된다고. 왜? x값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가 작은 쪽에서 가? 작은 쪽에서 가지? 그러니까 1마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1마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 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0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이 둘 다 1이니까 너는 답이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1이다 라고 말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듣겠니?
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해볼게. 이거 잘 봐. 잘 봐라는 말이 약간 습관이 됐나봐. 그치? 잘 보고 있는데 계속 잘 보라고 하네. 자, 봐. 잘 보지 말고. 자, 1에서의 극한값을 따져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 1풀 1말을 내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1풀이면은 fx거니까 1풀이면 이렇게 오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는 0으로 갈 것이고 맞죠? 이렇게 올 거니까는 어디 0 뭐에서 오겠어? 풀에서 오겠지. 이해되고 있니? 네. 0풀에서 올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0풀이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오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1마니까 1마는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0 얼로 오겠어? 풀이겠지. y값을 따지는 거니까 y값이 0으로 가기는 가는데 0으로 가는데 y값 큰 쪽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치? 그럼 똑같으니까 얘도 당연히 뭐가 돼서 0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개는 뭐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 0이구나 라고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좀 쉬워서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네. 자, 얘들아 얘네 두 개에서 결론을 완성시키는 애는 누구니? 여기 바깥에 있는 애지. 네. 그쵸? 잘 봐봐, 잘 들어봐. 좀 주워 먹자. 팁 알릴 테니까 봐봐. F가 중요해, G가 중요해? G가 중요해. 그럼 여러분은 지함수를 보는 거야. 지함수 봤더니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야? 1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런데 뻥크 하나만 났지. 잘 들어. 뻥크 하나만 났지. 뭐는 문제 없어? 극한값은 문제 없어. 무슨 말이냐? x값 어디에서 물어보더라도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야. 그치?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당연히 하겠지. 그리고 어디서든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좌극 우극을 다 구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지. 왜? 좌극과 우극이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자, 여기 봅시다. 누가 중요합니까? F가 중요하죠. 그치? 근데 F 마찬가지네? 문제 새끼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뭐 한다는 얘기야?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만 따지면 되냐? G1 보니까 G도 문제가 없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함수 값들 가지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이해가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 문제 되게 빨리 푸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G1 집어넣었더니 뭐가 1이야, 그냥. 그러면 F1이니까 뭐가 답이 되는 거야? 0.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너무 쉬운데요? 문제 해석만 해버리면. 자, 여기 보자. 쉽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봐봐. 네. F가 중요하죠? 네. F를 먼저 찾아보는 거야. F 어디에서 문제야? 0. 0에서 문제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G라는 친구가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돼. 0이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 안 그래? 그치? 네. 자, 그러면 G0. G0은 얼마니, 얘들아? 0이야, 0. 그렇지? 네. G0은 0인데, 잘 들어봐. 0의 우극도 0풀. 0의 좌극도 0풀. 둘 다 0풀이지. 그럼 이쪽으로 와서 0풀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마 1이 이거에 뭐가 된다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어려울 게 없네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지? 네. 자, 이제 여기 봅시다. 합성함수 성질. 너무 많이 씨.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조금 나갔는데 오늘. 자,
여기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안 돼. 5분밖에 안 남아. 괜찮아. 자, 봐봐. 얘들아,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고, 이 극한의 성질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봐라. fxgx가 수렴하면, 뭐 하면? 수렴하지 않는 상태면은 안 된다는 거야. 수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fxgx가 각각 수렴한다라면 다음이 뭐 한다고? 성립한다고. 근데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다 그 얘기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연산 그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cfx는 fx가 알파고 gx가 베타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계산과 똑같아요. 그냥 얘는 c알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은 fx, gx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거와 똑같다 그 얘기야.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마찬가지 곱하기 심지어 나누기까지도 뭐 한다는 거야?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어떤 조건이 중요하다고 얘들아? 수렴하다면 즉 fx하고 gx가 둘 다 수렴만 한다면 fx, gx를 가지고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네 맘대로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보기 1번. fx가 얘들아 얼마야? 3이야. 3 뭐라고? 3. gx는 뭐야? 2야. 그럼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가 2 넣으면 게임 끝난다 그 얘기야. 알겠지? 자, 여기는 gx가 얼마라고? 2니까 제곱이니까 4. 알겠지? 여기는 3 넣고 2 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끝난다 그 얘기야. 이렇게 왜 계산할 수 있다고? 뭐 하기 때문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생님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봐봐. 2번 별표 쳐. 엄청 중요해. 보자 2번. fx는 x 빼기 1이에요. 잘 봐봐. gx는 x-1분의 1이야. 자, fx 1에서의 극한값하고 g에서의 1에서의 극한값을 곱하라고 했어. 이거를 내가 다음과 같이 계산하겠대. 얘들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fx 1 극한값 구하고 gx 1 극한값 구하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편의상 둘 다 뭐 한다면 이게 둘 다 뭐 한다면 x 이퀄 1에서 둘 다 수렴한다면 그냥 각각 구하기 귀찮으니까 fx하고 gx를 먼저 뭐 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1 계산하겠다 그 얘기야. 알아듣겠어? 네. 여기 보세요. 잘못된 부분을 찾으래. 아, 각각 계산하라는 거는 함수부터 계산하고 얘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야. 이게 맞아 틀려? 틀려. 이게 틀려. 이게 같으려면 선생님이 뭐 강조했어요? fx, gx가 그 값에서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어디서 따져보고 있어 얘들아? 어디에서? 1에서 그치? 그러면 여기는 1 집어넣어도 수렴하지 않아. 수렴하지? 0으로 수렴하지 0으로. 그쵸?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수렴하지 않아. 얘는 수렴하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fx는 수렴하지만 gx는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 계산해가지고 각각 계산된 값을 곱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어? 그런데 얘는 어떻게 했냐? 아, 이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x 빼기 1하고 x 빼기 1분의 1을 먼저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약분되잖아 이렇게. 약분되니까 뭘로 돼버리는 거니 얘들아? 1로 답이 나와버리는 거라고.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려면 f가 x 이퀄 a에서 gx가 x 이퀄 a에서 둘 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수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아, 니네는 1에서 수렴 조건이 완성이 안 되니까 fx 따로 계산하고 gx 따로 계산할 거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럼 fx 거 여기다가 1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니? 0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곱하기 해서 한쪽이 0이면 얘가 뭐 수렴을 하든 말든 간 상관없이
무조건 답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다 했어. 이제 이거 하나만 더 하자.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수렴하는지는 몰라. 그런데 뭐가 수렴한다는 얘기냐면 x분의 fx 이런 모양이라면 0에서 얼마로 수렴한다고? 3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럴 때 이거 계산해 보라는 얘기 알겠지? 네. 그러면 철저하게 이 모양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따라가 주면 되는 거야. 뭐 하면 된다고? 따라가 주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게 분수니까 분자 분모에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x로 나눠주면 되겠죠. 뭘로? x로 나누면 이렇게 x로 나누고 얘도 뭘 나누겠다고?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 알겠지? 네. 그러면 얘는 1 x분의 fx 분의 1 플러스 x분의 fx가 되겠지. 그리고 x 이퀄 0에서는 얘네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 3이라고 했다고. 뭐라 했다고? 3. 이해되지? 이렇게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면 1 빼기 3, 즉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뭐가 답이 되는 거야? 2가 답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제 암산해보자. x분의 fx가 중요해 알겠지? 그러면 양쪽 x로 나누니까 뭐가 되겠니? 3x 마이너스 x분의 2fx 이렇게 될 것이고요. 오케이? 2x 더하기 x분의 뭐가 되는 거야? 3fx가 되겠지. 여기까지 가능하지? 네. 그럼 x에다가 뭐 집어넣어? 0. 그럼 당연히 얘는 0이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x분의 fx가 3인데 분자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습니까? 6. 여기는 0일 것이고요. 얘는 3인데 3이니까 뭐가 되겠어? 9. 정답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네. 알겠지?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선생님 오늘 사실 여기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못 끝냈는데